말은 모두 쉽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어려운 것도 없고 모두 이론도 지금 원각경 보안장 이론을 듣고 있고 어떤 경전을 갖다 놓든지 말은 참 쉽습니다만 우리 잘못된 착각에 주춧돌된 집착된 이 버릇이라고 할까? 이 생각을 바로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낮에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본에서 호르몬이가 외동 아들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잘 길러가지고 대학 졸업까지 시킨 아들을 장가를 보내놓고 자기 그 귀여운 외동 아들을 장가를 보내놓고 며느리에게 아들을 뺏긴 것처럼 자기의 생 전체를 빼앗긴 것처럼 허전함에 그 며느리 질투 때문에 그 며느리를 죽여버린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아들을 붙들고 있고 자기 혼자서 아들을 붙들고 있지 못하려고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허전함이라고 할까 순간적인 착각 때문에 그 며느리를 죽여버린 그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는 겁니까? 뭡니까?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아버렸지. 그게 올바른 사색도 올바른 생각도 못했고 실천 자체도 완전히 틀려버린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론과 현실은 동떨어져 버려요. 조선조 말기 현풍에 계셨던 곽 선생님, 보통 그분의 함자가 민자 우자이기 때문에 곽민우 선생님 그러시죠. 고종 무렵에 한일 아주 뒤숭숭한 무렵입니다. 대학자인데 실생활은 0점이었었어요. 실생활은.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남편 책에 붙여가지고 책으로는 전국에서 최고 가는 선생님인데 실생활은 완전히 0점이라는 이야기예요. 논에 조금 나가서 물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꽹이를 들고 논으로 갔죠. 부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 대선생님이 들에 나가 보니까 논두름을 두더지가 파가지고 논두름에 물이 쫄쫄쫄쫄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물이 새면 안쪽으로 흙을 딱 미우지 바깥 떼우는 사람이 없을 텐데 곽 선생님은 흙을 가지고 밖을 자꾸 떼우는 거예요. 밖을 자꾸 떼우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뚫어져 버리고 조금만 있으면 또 뚫어져 버리고 동생 되는 분은 한평생 농사를 짓는데 그를 그렇게 잘하는 형님이 곁에서 보고 있으니까 뻔히 봐도 바깥쪽에서 떼우고 계시니까 답답하거든요. 형님 글로 막아보세요. 방 기원하라. 그 근원을 막아라. 그래가지고는 딱 막으면서도 자꾸 바깥에서 이렇게 형님 내가 좀 해볼게요. 삽을 가지고 안쪽으로 탁 막아보니 이제 다시 뚫어지나만 그러니까 농사에는 네가 실농시다. 부인이 답답해서 산에 나무하러 보냈더니만은 나무 가지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둥채 쪽으로 붙어서 끝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끝쪽으로 앉아서 둥채하고 붙은 자리를 쫓고 앉았더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조 말기 고종이 그 나라가 큰 중국하고 열강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로 집어삼키기로 작정한 나라가 그 아주 뒤숭숭하고 또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 대원군하고 그 민씨하고 고종하고 큰 싸움 속에 뒤숭숭하고 그렇게 할 무렵에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곽 선생님을 왕사 자격으로 서울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왕사 자격으로 나라 국가 일을 자문을 하고 있때 이몬 군란이 터졌죠. 일본 군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 군사도 들어오고 일본 이모 군란이라는 역사서인데 이 점잖은 어른이 차라리 거기에서 임금님의 스승으로서 떳떳하게 그 전쟁통에서 죽었으면 더 이력이 빛났을 텐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버선발로 서울에서 현풍까지 도망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곽 선생의 상수 제자가 경남 산청의 단성의 백담 하선생님인데 자기 선생님이
그 왕사의 자격으로 서울 올라가실 때는 아주 빛나는 영광으로 가셨는데 이목굴란 때에 그 조금 계셨으면 어떻고 그 어수선하고 불안하기야 하지만은 거기 좀 계셨고 혹 그 난리통 속에 거기에서 돌아가셨으면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이 다 되신 어른이 거기서 무엇이 어떻다고 그 추태를 보이고 도망왔다 이거. 그래서 단성이 하선생님 그 백담 하선생님이 공자왈 맹자왈 호성 40년이라고 해서 자기 선생 이목굴란 때에 서울에서 현풍까지 맨발로 도망왔다는 그 수치 때문에 공자왈 맹자왈 호성 40년이라고 하고는 딱 이불을 다물고 한평생 이불을 다문고 두문불출을 해버리고 자기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도 안 나와버리고 한평생 벙어리 노릇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듯이 일상 우리 말하고 실천하고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앞에 그 어머니가 혼자 손으로 그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자식 결혼시켜놓고 그 며느리에게 모든 걸 전부 뺏긴 것처럼 착각해서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어머니나 이 학으로 가지고는 천하의 우뜸 같은 대선생님이 일상생활에 그런 허점이 있었고 그만큼 그 실천하고 말하고가 등 떨어졌듯이 지금 원각경 보안장 이야기를 해드리고 부처님의 가리킴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자꾸 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말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계사 진강국사 비석에 고운 최 선생님이 글을 적었는데 설사 진리를 불빛을 체험하고 알기 쉬운 말로 깨달았다 해도 그 다음에 자기의 그림자를 밟고 바람을 얽어매는 것과 같은 피땀이 나는 노력이 끝없이 계속돼야 이론과 현실이 하나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듯이 이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 지금 이론적으로 이 몸뚱어리 구성된 자재부터 자고 하나씩 분석해 내려가는 걸 말에만 끼우러지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 생활에 참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각경 보안장에서 현재 구성 상태를 전부 분해하는 상태가요 불교의 무아사상의 주초돌이 됩니다. 현재 내다 이게 필요 없다. 곳곳에 가서 나라고 해서 자랑해봐야 별 수 없고 내 욕망 욕심 때문에 허우적거리면 아무 것도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는 거다. 대우주의 밑자리에 주초돌 밑자리에 가서 그저 밝게 보람에 어떻든 전진하고 향상하고 살아야지 현 상태 거짓 것에 얽혀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못 선다는 이야기가 역성이 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말은 참 쉽습니다. 도 깨친다든지 뭐다든지 말은 쉬운데 이 말로만 가지고 넘기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좀 힘이 들어도 첫날 시간에 말씀 올렸듯이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총알 속에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듯이 이 공부한다는 마음, 내 마음을 단속한다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한 번 부딪혀봐야 되든지 안 되든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명심하셔서 가볍게 쉽게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사바세계 구성을 말씀을 올리면서 어제는 사바세계의 구성, 불교에서 이론적으로 하는 사바세계 구성을 측면에서 쳐다본 모습을 측면도죠. 측면도를 어저께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은 평면도를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옆으로 조금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 평면도 이야기입니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앙으로 해서 현재 사바세계는 수미산이라는 산을 중앙으로 해서
여기에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이 위로 모두가 구성이 되어 나갔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미산둘레 해놓고 요걸 평면으로 이렇게 딱 쳐다볼 때에 여기 수미산이죠. 예, 수미산. 예, 불교에서 평면도로 볼 때 칠금산, 칠향수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칠금산, 칠향수해. 큰 산이 7겹이 둘려져 있고 큰 바다가 7겹이 둘려져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요. 칠금산, 칠향수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렇게 전부가 이 산 한 줄, 바다 한 줄, 또 산 한 줄, 바다 한 줄, 또 산 한 줄, 바다 한 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얽히고 설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최하방의 대허공입니다. 이것은 오늘에서는 어제는 제일 아래지만 오늘은 제일 바깥쪽이 되겠죠. 제외방의 대허공, 무변의 대허공이지 오늘 가설. 무변의 대허공이고 요 위에 바람의 세계, 무명의 바람이 근본 진심을 흔든다고 해서 어저께 풍륜의 세계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풍륜의 세계, 풍륜의 세계 말씀을 올렸고 풍륜의 세계 위에 금륜의 세계, 금륜의 세계, 금륜의 세계 위에는 수륜의 세계가 있고 수륜의 세계 위에 토륜의 세계가 있다. 어저께 요까지는 이야기를 다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륜의 세계, 요게 밖에 이 큰 바다, 대해인데 큰 바다인데 요게 짜운 물의 세계, 짜운 물의 세계죠. 짠 물, 지금 우리 바닷물처럼 짜운 물의 세계가 이 토륜 세계 안쪽에 요게 짜운 바다의 세계다. 짜운 바다의 세계인데 이 짜운 바다 안에 철위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다. 불교에서 그 영단의 예식을 지낼 때 철위산간, 옥초산, 화탕노탄, 금수도, 84,000 지옥문이라고 하듯이 요 짜운 물의 세계, 짜운 물의 세계의 안쪽에 철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 이 산이 너무 커가지고 1월에 빛이 미치지 못하는 캄캄한 속에 지옥이 있다. 그게 귀신의 세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철위산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철위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간들의 사주 세계가 요 지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 중간 그림을 없애버리고요. 여기에 대해, 큰 바다, 짜운 물의 세계, 짜운 물의 세계 안쪽에 여기에 철위산이라고 해서 철위산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고 철위산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철위산 안쪽에 지지해, 지지해, 땅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려는지 지지해. 여기에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사주세계가 요 지지해 여기에 우리 인간의 사주세계 어저께 말씀드린 동불바제 서구단이 남선부주 북구로주 하는 인간의 사주세계가 여기에 있다. 북구로주 이거는 수미산에 큰 혹이 가리워져서 북쪽 요거는 1월의 빛이 가지 못하는 자리고 1월에 빛이 가지 못하지만은 모든 물체가 광명이 다 있고 자기 몸에도 빛이 있어서 1월의 빛이나 전기불이나 다른 광명, 인위적인 광명이 필요 없고 모든 게 마음대로 되는 세계다. 관시 이 어제 북구로주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지지해 위에, 지지해 속 위에, 지지해에 결국 인간이 사는 동서남북 사주의 세계, 사주의 세계가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고, 지지해 안쪽에 지지산, 예. 뭐 그림은 그만두고요. 글씨를 써 나가겠습니다. 지지해까지는 지금 씁니다. 지지해. 지지해. 여기에 또 지지산이 붙습니다. 바로 산 이름하고 바다 이름하고는 똑같아요. 지지산. 그 안에 코끼리 상자하고 코비자하고 해서 상비해. 예. 상비해. 또 요 상비산입니다. 상비산. 또 요 그 다음에는 말마자하고 귀이자하고 해가지고 마이해. 바다해자. 마이해. 또 요 마이산. 한 겹씩 한 겹씩 여기 전부 이렇게 뺑뺑뺑뺑뺑 둘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이산 다음에 한 겹은 선견, 예. 착할 선자, 볼견자, 선견해에 또 선견산이 한 겹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선견산하고 선견해 다음에는 단목해와 단목산, 요거는 멜담자다 그러죠. 짊어지다. 예, 단목해하고 또 단목산이 있고, 그 단목산, 단목해 위에 단목산 바깥에 또 바다가 두 겹, 산이 두 겹인데, 지축해하고 가질지자하고 수레축자하고, 예, 지축해가 있고 지축산이 있고, 또 제일 안쪽에 가질지자하고 두 쌍자, 지상해가 있고 지상산이 있다. 예. 그리고 지상산 안쪽에, 지상산 안쪽에 바로 수미산을 둘러고 있는 바다를 수미해, 예, 수미해라고도 부르고, 수미해라고도 부르고, 이 바다를 향수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향수해. 근데 요 앞에 나온 이름을 전부 향수해라는 이름으로 부르니까 칠향수해라는데, 바로 수미산을 두르고 있는 이 바다를 수미해라고 부르고, 요걸 향수해, 향수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여기에 있다. 불교의 사바세계 평면도입니다. 요거. 어저께 요거는 평면도를 딱 가운데 깔아서 측면에서 쳐다본 것이 어제 그림이고, 오늘의 요거는 평면에서 이렇게 사바세계를 위에서 딱 쳐다본 모습, 평면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전마다 조금씩 이 차이점이 있어서 화엄경에 가가지고는 또 이런 학설보다도 20중 화장세계다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사바세계의 이 대우주의 공간에 큰 바다에 연꽃이 하나 있어서 연꽃 위에 20층의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사바세계는 밑에서 제일 13층에 있는 것이 사바세계고, 뭐 그 위로 가서 비로자나의 세계가 있고 뭐 어떻게 되고,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꾸며놓고 있는데, 보통 사바세계 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저께 드린 거는 측면에서 28층을 이렇게 구성되어 나간 차제를 봤고, 오늘은 평면에서 위에서 이렇게 해서 제일 가세부터 요래 쌓이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옆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사바세계다 자꾸 그러면서 사바세계를 정확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구성 차제에 어떤 구성 보통 자꾸 경전상 이야기가 나면서 뭐 28층의 세계를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무엇이 안 나오는데 대충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보안장 원전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글에 조금 넘어가가지고 7페이지, 7쪽이라 그럽니까? 7페이지에, 다섯째 줄에 새로 배우는 사람, 새로이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고 좀 더 인간다웁게 향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보살과 말세중생이 부처님의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구하려면은 응당히 생각을 바르게 해서 모든 환을 멀리 여어야 된다 하는 것은 수행의 지름길, 수행의 제일 지름길이고 주초도는 뭐냐? 생각 바로 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한 때문이죠. 예. 신학보살 말세중생이 열애에 깨끗하고 원만한 깨달음을 구하려면 응당히 생각을 바르게 해서 정념을 해야 된다 했죠. 수행의 지름길, 주초돌은 어떻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주초돌이겠죠. 그 다음에 먼저 열애의 사마태행을維持해야 돼요. 굳건히 계율을 가지고 대중생활에 편안히 해서 고요히 방에 앉아서 항상 이런 생각하라. 이것은 환을 여의는 방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요렇게 해야 한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바른 생각이죠. 바른 관을 앞서가지고 방편을 먼저 실천하는 거죠. 예. 사마타행을 의지해서 계행, 규칙을 지켜야 된다. 또 혼자 따로 떨어지지 말고 여러 사람하고의 공동생활 속에서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 예. 항상 생각을 가다듬으라. 이거는 방편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가면서 이 몸뚱어리 네 가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원소로 화합이 된 것이니까 말하자면 털과 이빨, 손톱발도 이거는 정관에 드는 방법과 점차, 예, 점차로 사유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예, 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 그래 놓고 다섯째 줄, 여섯째 줄에까지의 움직임과 말하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거는 정관에 들어가는 방법과 점차 사유하는 방법, 사유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4대가 각각 흩어져서 떨어져 나가버렸다고 하면은 지금 몸뚱어리 어떻게 존재한다고 규정을 내릴 것인가. 예. 요거는 마음을 가르치는 방법이겠죠. 마음. 여기 가관의 방편이겠죠. 거짓, 임시 가정해서 어떤 방법을 설정하는 거니까. 지금 몸뚱어리 우리 갖고 있으면서 이 몸뚱어리 자꾸 흩어져서 분해해서 흩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내다고 하는 거 어떻게 존재한다고 규정을 내릴 것인가 하니까 가관이죠. 가관. 임시 가설의 방편.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방편이 되겠죠. 예. 오늘 글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겠죠. 네 가지의 인연이 지수, 화풍, 우리의 몸뚱어리가 구성되었다고 하는 그 4대 원소 또는 96개, 97개의 원소가 임시 모였다. 집 한 채가 이루어져도 여러 가지가 다 모여서 되듯이 우리 육체 구성도 네 가지 요소가 임시 모여가지고 합해져서 어떤 모습이 구성된 것 같다 이거죠. 형이하학적인 물질체가 뭉쳐가지고
내다 하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하는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요거는 완전히 가관이죠. 거짓관. 예. 현재 이 상태를 분해하면서 가설적으로 임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방법이니까요. 네 가지에 있는 임시 모여져서 망령때의 그 속에 또 눈, 귀, 코, 혓바닥이 몸뚱이에 붙었다 이겁니다. 주초는 지수, 화풍 네 가지가 이렇게 원인이 돼 가지고 네 가지가 이렇게 똘똘 뭉치면서 겉머리에 눈, 귀, 코, 혓바닥 이게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거 몸뚱이라고 하게 됐다. 그러는데 이 육군이라고 하는 눈, 귀, 코, 혓바닥 몸뚱이리 뜻 요것하고 지수, 화풍 요게 지수, 화풍이 안에 구성요소인 물질체고 그 물질체가 뭉쳐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타난 게 육군이니까요. 안과 밖으로 할 때 안은 지수화풍 4대가 안이 되고 육군이 밖이 되겠죠. 요 지수화풍 4대 물질체가 구성이 된 게 안쪽으로 이렇게 뭉쳤고 바깥으로 표현된 게 눈, 귀, 코, 혓바닥의 육군이다. 이게 안팎으로 모여져 가지고 그것은 무엇이 중간에 무엇이 같다 이겁니다. 실제 딱 또렷하게 생긴 게 아니고 무엇이 생긴 것 같다. 예. 오늘 낮에 어머니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는 요걸 내가 조금 기분 나쁜 비유를 드렸어요. 뭐 도희지에서 사신 분들은 그거 모르겠지만 우리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동네마다 그 초상 나면은 그 시신 가는 상여라는 게 있죠. 상여라는 게 있는데 상여를 초상이 나면은 그 틀하고 줄하고를 모아가지고 관을 실어서 미고 갔다가 끝나면은 그거 분해해가지고 동네 곁에 갖다 놓으면은 무엇이 기분이 나쁜지 거기에 무엇이 귀신이 들어붙었는지 무엇이 들어붙었는지 동네 곁에는 두지 않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서 산 모퉁이 같은 거 돈 다음에 동네에서 직접적으로 딱 상여집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산 모퉁이 돈 자리에 상여집을 만들어 놨는데 동네 아이나 어른이나 상여틀이죠. 상여틀을 그것만 갖다 놔는 상여집에 가면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모두 오싹하다고 하고 기분을 나빠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여집에 상여틀을 분석해서 갖다 놓은 집에. 그러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상여집 근처 상여틀을 갖다 놓은 상여집 근처 가면은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약한 사람은 오싹하다고 하듯이 거기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관 올려가지고 갔다가 관은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틀만 갖다가 담아놓은 상여집에 기분이 무엇인가 찝찝하게 아주 무엇이 안 좋아하듯이 우리가 지금 마음이다고 하는 자체가 그런 식이다 이겁니다. 물질인 지수, 화풍 4대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무슨 물체가 뭉쳐가지고 겉머리에 거기에 눈, 귀, 코, 혓바닥하고 여기 붙어버린 요 사이에 무엇이 있는 듯하다. 이걸 우리가 임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실제 마음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첫날 여기에서 마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흘리타는 우리 심장, 고깃덩어리, 그 다음에 치타야라고 해가지고 치타야라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총 책임지는 제8 아레아식, 심왕식하고 각각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육식, 통팔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시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게 떨어져 나갈 때에 제7식까지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존재 규정 지을 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어서 삼혼칠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불교에서도 어떻든 3세 6주 7, 3세 구상차제 3세라고 해서 업상전상 현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삼혼이라는 걸 업상전상 현상이라고 규정을 내리고 700이라고 하는 것을 67식까지를
규정을 내려가지고 제칠 말라야까지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몸뚱어리 이대로 두고 가만히 분해하면서 물질로 구성된 육체 요거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 보면은 내다 내 마음이다 하는 거 어디다가 규정을 내릴 거냐? 뭘 가지고 내 마음이다 소리 할 거냐? 몸뚱어리조차도 이렇게 분해해서 몸뚱어리는 물체가 모여가지고 된 거니까 이 물체 분해하고 나면은 마음 하는 규정 어디 갖다 붙일 거냐? 우리가 보통 마음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물질체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눈, 귀, 코, 혓바닥이 겉머리 들어붙으면서 속에 뭔가가 있는 듯한 상태를 마음이라고 붙였다. 상여집 곁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공연히 생각이 오싹하는 것 같고 찝찝한 것 같다. 그 상태가 결국 우리의 마음이다고 하는 상태다. 지금 그렇게 오늘날 엄마들에게는 그렇게 비유를 드렸습니다. 하듯이 우리 몸뚱어리가 안에 물질체, 지수, 화풍, 4대가 뭉쳐서 무엇이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바깥쪽에 눈, 귀, 코, 혓바닥이 붙어버렸다. 근데 그 중간에 뭔가가 있는 듯하다. 예? 어떤 기운이 망령된 기운이 가운데 쌓여오고 모여서 어떤 무엇인가 모양,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듯하다. 이걸 임시 거짓으로 마음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다.